네, 안녕하십니까. 땅주가 유일한 B급 감성 장기용 기자입니다. 한 주간 있었던 부동산 관련 이슈를 누구보다 쉽고 속속 들어오게 설명해주는 장기용의 집설 코너 또 시작해보겠습니다. 기분이 좋아 보이는데요? 네. 이거 좀 잠깐 뒤에 이야기하고 이제 제가 일단 키워드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. 오늘 키워드를 말씀드리면 대권로드 김부선 그리고 여당 장안 두천입니다. 이번 한 주간 저번 주부터 이번 주 초까지 되게 또 재미난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요.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꼽는다라면은 요즘에 이제 제가 대세 기자라는 거를 알아보는 분들이 좀 생겼다. 누구냐 너? 그 대세 여세를 몰고자 제가 또 압구정에 있는 모 성형외과를 찾아가지고 제가 이제 모발을 약간 이동하는 산다는 게 다 그런 거지 누구나 민머리로 와. 이번 주는 사실 월요일 찾아뵙지 못하고 제가 중요한 개인사가 있는 관계로 좀 늦게 찾아뵙게 됐습니다. 6개월 뒤에 비교를 해보시면은 대권로드 김부선 이야기 하니까 여러분들 이미 무슨 이야기 하실지 대충 짐작이 가시잖아요. 현 정부의 최장수 총리를 역임하기도 했었고, 그리고 당대표를 역임했던 대권주자 중에 대표적인 분이죠. 이낙연 대표가 월요일날 김포 골드라인을 타보셨다 그러는데 부처님 오신 날 또 끼어있고 해가지고 월화 휴가 쓰는 분들이 많아서 평소보다는 조금 덜 혼잡했다고 해요. 그래도 밀려가지고 허리를 숙이고 있어야 될 정도로 좀 복잡했다고 하는데 이낙연 대표님, 전 대표님이죠. 지금은 그냥 이제 일개 국회의원인데 네. 맞죠? 대권주자라고. 대권주자가 무슨 직위는 아니잖아요. 그래가지고 근데 바로 이제 또 자기 총리 했었으니까 바로 이제 장관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문제가 많다. 좀 빨리 해결할 수 있게 해라. 이렇게 좀 도촉도 하고 가자마자 또 바로 페이스북도 하셨더라고요. 혼잡률 285 해가지고 서울 직결 노선이 유일하게 없는 김포 이런 말 했는데 사실 이 말을 저희가 처음 이제 기사에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. 아닌가? 맞는 걸로 하는데. 서울에 붙어있는 도시들 중에 유일하게 서울로 가는 직결 노선이 없는 도시잖아요, 김포가. 그래서 이낙연 이제 전 대표가 와가지고 한번 타보고 장관한테 전화도 하고 약간 퍼포먼스를 하면서 내가 대권 주자로서 이렇게 좀 하고 있어. 약간 이런 지금 퍼포먼스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되는 대목입니다. 반면에 이제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라이브를 했었는데 라이브 채팅창이 김포분들이 하도 도변해서 다른 질문 읽을 수 없을 정도가 됐었는데 이재명 지사는 아무래도 도지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지금 1위잖아요. 1위는 원래 또 함부로 말을 하면은 공격을 받게 돼 있어가지고 좀 확답을 못 내려서 또 시민분들이 많이 좀 실망을 했는데 이낙연 대표가 그런 약간 이재명 지사나 김포시 국회의원들에게 느껴졌던 실망감의 공백을 좀 치고 들어가는 전략을 가져간 게 아닌가라는 정치 평론가 분들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. 선거 이야기 하니까 요즘에 이제 민주당이 다시 또 새로운 대표인 송영길 의원을 새로운 대표로 선출하면서 문재인 정부와 그런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좀 다른 목소리를 내기 시작을 했잖아요. 실제로 지금 송영길 대표가 부동산 정책 좀 약간 바꿔야 된다 이야기하면서 어디 라디오 방송인가 TV 방송인가 나와가지고 자기는 이제 10%만 있어도 집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90% 대출. 네, 그게 90% 대출로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화들짝 놀라가지고 아니다, 임대를 말한 거였는데 말이 좀 엇나간 거다 이렇게 수정을 한 해프닝도 있었다고 합니다. 결론적으로 일단 LTV 90% 저도 말 듣고 지금 가슴이 막 뛰어가지고 드디어 나도 집 사는 건가 했는데 그건 아니고 지금 여당에서 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좀 다른 안을 내놓을 것 같다라는 말은 계속 돌고 있어요. 일단 대표적인 게 재산세라든지 종부세라든지 이런 것들 좀 완화하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들 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강남, 송파, 양천 이런 지금 여당 소속 구청장님들이 있는 지역이잖아요. 여기 이제 구청장 몇 분이 이제 부동산 특위를 가가지고 여당 부동산 특위를 가가지고 지금 재산세 좀 완화를 해줘야 된다. 지역 불만이 너무 많다. 노원구 구청장님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지금 풀어줘야 된다. 지금 난리 났다. 지금 다음 선거 때 떨어지게 생겼다.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왔다고 합니다. 지금 사실 이 정치 지금 구도를 보면은 구청장들이 이렇게 지금 부동산 특위 가서 직접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사실은 구색 맞추기로 저는 보여지는데 일단 여당에서는 다른 이제 정책을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. 근데 이걸 갑자기 딱 내놓으면은 내 임덕을 가속화시킬 수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정부와 여당이 너무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 같다 이런 모양새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구청장들을 통해서
이제 이런 건의를 해라. 그리고 우리가 그 건의들이 일선에 들려와서 이런 정책을 변화한다. 약간 이런 발표의 구도를 맞추기 위해 가지고 미리 좀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닌가. 이거는 뭐 제 개인 사견입니다. 그 지역에 민심을 이제 더 그렇죠. 지역의 당협위원장 국회의원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들의 공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청장들이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. 근데 이렇게 했다 하면 이 6분이 진짜 결기의 심정으로 칼을 들고 와가지고 저를 죽이십시오 이런 마음이었거나 아니면 제가 말했던 짜고 치는 고스톱일 가능성이 높은데 뭐 저는 후자에 무게를 두고 있고 여튼 이런 모양새를 만들고 있다는 자체가 여당에서 정말로 조금 지금 정부의 기조와는 조금 다른 조금 그 방향을 트는 정책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. 근데 여당에서 막 부자들 세금 깎아주는 특위로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. 네,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아까 자강두천 이야기했잖아요. 그래서 이제 지금 송영길 대표를 중심으로 이렇게 지금 우리 부동산 정책 바꿔야 돼. 그래야지 내년 선거에 안 그러면 큰일 난다 하는 그 한 부류와 그리고 아니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가 지난 지금 몇 년간 얼마나 돌팔매질을 맞으면서 이 기조를 이어왔는데 포기할 수 없다. 이 송영길 배신자다. 얘는 친문이 아니라고 알고 있다.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친문, 뭐 진짜 친문, 참 진짜 친문 뭐 이런 식으로 또 약간 분화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일단 이제 여당에서 그런 식으로 지금 자강두천하고 있는 사이에 오세훈 시장은 벌써부터 재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자기가 이제 보궐선거 당선되자마자 뭐 물론 되게 짧은 임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달 그렇죠. 이제 1년 한 달밖에 안 됐는데 1년밖에 일을 못 하잖아요. 그러니까 일단 내 본격적인 일은 재선 시켜주면 할게 하면서 24만 가구 공급을 하겠다 이렇게 나선 상태인데 핵심적인 게 지금 그 정비지수제라고 있어요. 박원순 시장 때 도입된 건데 이게 지금 그 안전진단이라는 평가를 해가지고 70점이 안 되면은 재개발 안 돼, 재건축 안 돼, 탈락 이렇게 탈락시키는 그런 제도인데 이거를 일단 폐지시켜 버리겠다. 지금 약간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지금 서울시 조직 개편도 도시재상이란 말을 다 빼버리는 조직 개편안을 지금 새로 지금 제출해가지고 조직을 바꾸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다시 또 오세훈 시장이 또 하려고 하는 게 지금 또 충수 제한 룰이라든지 영종률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폐지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. 뭐 그 중에서 영종률 제한 같은 경우에는 조례를 또 수정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 여당이 지금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 의회의 협조가 필요한데 워낙 지금 민심이 지금 뭐 이반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지금 여당 내에서도 다음 선거를 위해서는 조금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측들이 조금 의견이 반영된다라면은 충분히 서울시 의회의 협조를 얻어서 오세훈 시장이 조금 뭔가 해볼 수 있지 않을까. 근데 또 이제 정치인들이라는 게 남들 좀 잘하는 꼴 못 보니까 이게 조금 그런 정치 수싸움이 또 벌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정책들 변화, 선거 변화에 앞서가지고 워낙 지금 말들은 많이 나오는데 결국 어떤 것들이 실제로 이제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이 실제로 이런 효과를 발휘할 건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시민분 여러분들이 지금 지난 선거라든지 그리고 이번에 지금 공청회 보니까 뭐 공무원이 그 전화 통화하는데 공청회 그 립 서비스 한 거다. 뭐 노선들 원하니까 몇 개 그냥 이야기해 준 거다. 그리고 뭐 창릉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뭐 시켜서 뚝 떨어져서 했다.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. KTX 오송역 지금 역 위치 그때 당시에 막 지역에서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했는데 결국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정치인들의 립 서비스나 이빨림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시민 여러분들이 정말 귀를 쫑긋 세우고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된다.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이 단순히 정치 싸움이나 그런 어떤 선거 전략에 이용되는 게 아니라 정말 시민 편의성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이 계속 지켜봐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. 이제 대선이랑 지방선거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. 그렇죠. 지방선거, 대선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앞으로 내가 영원히 집을 못 살 것이냐 아니면은 나의 보금자리를 가지고 미래를 향해서 내 자식에게는 좀 더 나은 기회를 부여해 줄 것이냐라는 거는 여러분들의 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. 네, 다음 주에도 또 재미난 이슈를 가지고 부동산에 대한 여러 가지 썰을 풀어보는 집썰 코너를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주에는 월요일에 만나요.